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0페이지. 원령이 평관인 경우의 감명법이다. 이 중요하죠. 자, 원령이 평관이다. 이런 말이죠. 투출된 기 평관이 있든지. 자, 이게 원령이 평관인 경우에 감명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다. 이게 이제 평관이죠. 이거는 뭐 올 수가 없지만은 이런 경우, 응? 투출 평관이잖아, 그죠? 해월의 병화가 평관이 이래 많네. 응? 이라면 어떤 거 써야 되겠어요? 노래됐다. 평관이 너무 많잖아. 그럼 이 병화가 못 이기잖아. 해월의 병화가 힘이 제일 없거든. 절지라죠, 절지. 태양의 빛이 가장 없을 때가 음력 10월이거든. 근데 이게 드러나버렸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그러면 병화가 못 이기지. 이 칠살에 노출돼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 칠살이 되는 거야. 평관에. 이럴 때 어떤 걸 써야 돼? 을목을 써야죠. 수생목을 해야 도로 나를 돕잖아. 이때 이 을목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죠? 저거는 이해 알겠어요? 저 정도는 알겠죠? 네? 자,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원령이 평관이기의 감명법. 월지가 평관일 경우는 일간의 강약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한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지금부터 10월까지는 이거 평관하고 나서는 용신 찾는 법을 할 겁니다. 억부용신이다, 조우용신이다, 통관용신이다, 전황용신이다, 병량용신, 그 다음에 격국용신. 격국용신은 좀 달라. 총 용신에 대한 이야기가 한 6가지 있거든. 그걸 이제 구별적 사례별로 들면서 해갖고 하면 특히 육신에 대한 공부를 혼자서 많이 하세요. 자, 원령이 평관인 경우의 감명법 10페이지. 아주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이 이제 이 평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라 말이에요. 평관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통변하는지를 자꾸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죠. 평관의 트레이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월지가 평관일 경우. 이 월지가 평관이잖아. 그죠? 월지가 평관이잖아.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떤 놈? 일간의 강약의 유무가 중요하다.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평관은. 즉, 일간이 비견이나 겁재의 근황지지나, 그럼 이사주가 그나마 버틸려면 어느 게 제일 좋아?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이래 있으면 해볼만 하지. 그죠? 이래 내품 어디 되는 도로. 도로 광해 접붙지. 완전히 다르잖아. 아니, 원래 평관이 많으면 약해야 되는데, 월지는 뺏겼지만 나머지는 3개나 차지해보잖아. 그리고 인성까지 있잖아. 이러면 도로 신왕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도로 수하고 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용신이 달라져보지. 저울이 주가 달라져본 거예요. 어? 이게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래 돼부터. 어? 이래 없을 때는 어때? 이사주가 어때? 변화가 뿌리 내리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연애, 그것도 멀리. 이럴 때 이사주는 신강이가 신약이가? 신약. 이럴 때는 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목을 써야 돼. 그래서 강약이 중요하다는 거야. 일간은요, 나머지 7자에 대한 대항 능력과 대처 능력 및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과연 일간이 이 평관을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명령이 뭐야?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 일간의 강약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 그래서 명리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전혀 따롭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래 됐을 때 월지는 뺏겼습니다만은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 어? 이 사주는 근황을 2개 깐 것 같지만은 좌우축을 맞았단 말이야. 그럼 병화가 오직 여기에만 의지하잖아. 이거 하나는 또 수에 코나오지 잡혀있어. 수가 물을 막고 있단 말이야. 이게 또 정임한목이라 하거든. 오중정화가 정임한목을 해봤단 말이야. 이러면 병화가 아주 약하죠. 이럴 때는 이 을목이 천군만마야. 그죠? 이 살을 살인상생이라죠. 수생목, 목생하, 여기 이왕이면 이제 토가 있으면 좋겠지. 수생목, 목생, 하생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일간이 비견이나 겁재의 근황지지나, 그죠? 비견이나 겁재의 근황지지. 근황지지는 말하는 뿌리 근자죠. 뿌리가 있으면 왕해진다는 거죠. 근황지지나 인성지지. 이런 거. 보통 이런 거. 인성지지. 이런 거. 그죠? 인성지지. 이런 사주 되면 억수로 맑아졌지. 왜 그랬나?
살이 이래 많은데 살인 상생을 다 해주잖아. 천간 지지가 다 같이 해주잖아. 수생목 목생아, 수생목 목생아. 그래서 이 살을 인으로 바꿔봤잖아. 인의 한목으로, 인의 한목으로. 그죠? 이래 되면 사주가 좋아져보잖아. 그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통변을 달리 한댔죠. 통변을. 세 가지를 모두 가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편관이, 그 무슨 말이냐? 비견, 겁지, 인성, 일간이 강이 다 있을 때 세 가지를 모두 가질 경우는 편관이 스스로 왕하냐, 재생살로 왕하냐에 따라서 통변이 다른데. 이 사주는 한번 봐봐. 제가 있나 없나? 편관이. 제가 없죠? 스스로 왕하다 이거. 편관 스스로가. 제가 도움이 없는데도. 그 말이야.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1대 부분. 예를 들어서 1대 부분. 제가 도왔어. 왕한가 이거. 그러면 이 칠사는 막 더욱 왕성해요. 제 도움을 받으니까. 일간을 내리칠라 하잖아. 그럼 일간이 도망갈 때가 어디야? 뭐 갖고 살아야 돼? 일간이 의지할 때가 어디야? 일지 뭐? 편인, 수생목, 목생아. 이게 또 좋은 게 인의 한목을 해가지고 이게 목기운으로 바꿔주는 거야. 칠사를 하나 제거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건 좋은 거지. 그리고 인신충이잖아. 근데 이게 금생수, 수생목이니까 인신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통관해주는 거지.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죠? 여기에 만약에 사실은 이런 글자 보면 더 좋지. 일례품 사주가. 근황을 하나 깔고 있잖아. 인성을 깐 거하고 근황을 깐 거는 성향이 다르겠죠. 근황지지, 즉 지지에 비견겁재를 깔아야 일간이 스스로 쓴단 말이야. 인성으로 쓰는 게 아니야. 비견겁재만이 독립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려면 무조건 연월일식 지지에 비견겁재가 한 개라도 있어야 자수성가 독립군이 되는 거야. 창업할 수 있어, 조건이. 이 근황이 없는 사람은 암만 재능이 뛰어나도 창업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 되면 어때? 응? 병호가 비겁도 깔고 인성도 다 깔고 있다. 양수겹장이잖아. 무기가 두 개 있잖아. 그죠? 이래 돼갖고 이제 운이 목화로 가지고 성공하는 거지. 그죠? 응? 안 그래? 응? 요래 보면 이 신강이겠나 신약이겠나? 월주를 뺏기고 여기까지 뺏기면 월주를 뺏기면 크게 뺏기는 거야. 숫자로 보면 안 돼. 4대 4잖아. 나를 도우는 그 인비가 4개고 나를 뺏기는 게 4개 아이가. 이럴 때는 월주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죠. 이 에너지가 크잖아. 마이너스 몇 점이야? 40점 뺏긴 거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점짜리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8점인데 뿌리를 내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7살이단 말이야. 편관은 여기다 4점을 추가해 줘야 돼. 그럼 12점. 뿌리 내렸죠? 네? 그럼 이거 20점 분량이야. 뿌리 내리면 더블로 보세요. 일단 뿌리 내리면 8점에 더블로 보세요. 뿌리 내린 거는 월지에 뿌리는 게 더블이다. 그럼 16점에 편관이니까 4점 추가하면 20점 분량이다. 그럼 이 두 개만 해도 한번 마이너스 60을 뺏긴 거예요. 이게 투축 했냐 아니냐 차이가 커. 월지에서. 60 뺏기고 이거 어떤 너? 또 이 마이너스가 도와주잖아. 그럼 이 뺏긴 점수가 몇 점이야? 이게 몇 점짜리야? 얘는 13점이랬죠. 마이너스. 얘는 지금 마이너스 12점. 그죠? 그럼 이게 몇 점이야? 뺏긴 게? 85점이잖아. 80 마이너스. 엄청나게 뺏기잖아. 일간 입장에서. 85점이 마이너스 나를 공격에 들어온다 생각해봐. 일간이 의지할 때는 오직 이거 몇 점이야? 인성은 몇 점이야? 이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짜리야 여기가? 20점이랬지. 근데 장생이잖아. 장생은 가르쳐준다. 플러스 25점으로 보고 이게 걸록 제왕이면 몇 점? 30점. 이래 버렸죠. 응? 그럼 이 사주는 장생이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플러스 25점을 따고 들어간 거야. 다행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점이야? 기본 점수는 15점이랬죠. 근데 장생은 20점. 그 다음에 근황, 근록하고 제왕은 25점. 여기는 40점. 그죠? 여기는 20점. 이래 봅니다. 근록 제왕은 요렇다. 20점, 40점, 30점, 25점. 이거 우리끼리 약속이야. 일단 강약을 보려면 점수를 매겨야 돼. 이 명리가 어려운 게 사람, 대가들도 틀리는 게 강약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강약을. 대가들도. 계량화가 안 돼 있거든, 수치가. 그래서 우리가 계량화를 한 거야, 수치를. 그죠? 그래서 지지의 근황이 3개 있으면 무조건 신앙이야. 점수가 높잖아, 근황은. 한마디 해줄까? 근황은 월지, 일지만 찾아야 도 3개밖에 안 되잖아. 신앙이 왜? 무려 70점인데. 이 70점인데. 나머지 5개가 70점 나올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월지, 일지가 근황이면 병호하고 같은 사나, 오가 있다, 이가. 그럼 이건 근황이야. 엄청 강한 사주야. 그럼 옆에 글자가 다 때려잡아도 못 이겨. 신이 왕대표야. 빨리 보는 법이 점수 매길 필요도 없어. 월지, 일지가 근황지지면 점수 매기가 쉽네. 무조건 신앙이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기억 봅시다. 일간이 비경과 겁제의 근으로 왕안하면, 자, 뭘 해놨노? 자, 예를 들어서 일간이 병하다. 그럼 병호다. 우리가 제일 강한 게 병호거든. 일간 중에서는, 병화 중에서는. 천하의 병호로 하잖아. 근데 비경과 겁제의 근으로, 여기에 또 이것까지 있으면, 어때? 왕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월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거. 예? 요 두 개 갖고 무조건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라면 어떻게 되노? 그건 신앙이 되지. 두 개 차지했으니까. 40점, 30점이잖아. 맞죠?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위치가. 그래서 월이 아주 중요해. 왜? 월에서 이 사람의 사회적 활동 무대, 격국도 알 수 있고, 유전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월을 차지해야 되는 차이가 크다는 거야. 옆에 있는 거는 비주류야. 주류가 안 돼. 월이 중요한 거야, 월이. 월이 강이 있는 게. 그 이사주는 어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래 보면 되노? 병화가 세 군데 4, 5미를 차지했잖아. 그럼 억수로 강하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노?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로 평관의 에너지를 감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했단 말이야. 이래 되면. 어떤데 어디다 평관이 오든 간에. 그죠? 자, 그 중요한 말이다. 이 비경겁제가 있으면 뭘 나타내느냐 이거야. 줄 거세요. 비경겁제는 경쟁력이다. 경쟁력. 또 적어라. 지속력. 그래서 비경겁제가 있는 사람은 체력을 요하는 일을 잘하나 못하나? 잘합니다. 비경.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왕하니까. 이 사람은 재주는 좋아. 그 당신은 동업, 창업하면 무조건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하더라고. 재주는 있는데. 이런 사주야. 이 사주 한번 봐봐. 반대야. 을목이 4, 5미를 갈아엎었어. 에너지가 어떤 놈? 다 빠져나가 보잖아. 식상과다 이거 식상과다. 그지? 기운 다 빼붙잖아. 이런 사주는 나중에 하고 나면 멍합니다.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합니다. 멍 때리는 사람이야. 식상이 많은 남녀는 멍 때리는 사람이야. 막 떠버리니까 기분 좋고 오늘 막 이 선생님 만드는 기분 좋고 막 노래만 가갖고 노래 한 2곡만 하면 될 에너지가 한 10곡 다 해버린 거야. 집에 가고. 그래서 이 사주가 다행히 여기 딱 연지에 뭐가 있노? 편인이 딱 숨어 있더라고. 시킨 짓을 함부로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 당신 외국 갔다 왔지. 편인이잖아. 여기 을목이 자수는 편인이잖아. 그럼 편인이 뭐야? 국내보다는 외국. 그죠? 제도권 공부보다는 여기 외곽을 때리는 거. 그래서 이거 미국 유학을 갔던 거야. 편인 때. 연지가 또 학생 공부할 시간 아이가. 이때 편인이 왔잖아. 그럼 이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미국 같은 데 많이 가더라고. 일본, 외국을 많이 가. 사주가 안 좋으면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하고. 편인이 그래. 이 사주는 편인이 뭐 무슨 역할을 하노 이 사주에? 아니 대체적으로 편인 자체는 흉신이잖아. 식신을 잡아먹는 거잖아. 안 좋잖아. 식신을 잡아먹는 게 안 좋잖아. 근데 이 편인은 용신이단 말이야. 조용신. 을목은 여름에 태어나면 무조건 뭐가 필요하노? 이거. 천간에는 뭐? 무조건 개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다음에 배우지만 공통보감을 보면 을목은 물은 무조건 개수를 쓴다. 자연수를. 임수가 아니고. 에? 이래 되면 사주가 더 좋았지. 이래 되면 어때? 왜? 이 식상 많은 걸. 자, 내가 이런 이야기 하지. 사주에 많은 것이 병이야. 우리가 다음에 우리 용신 배우지만 용신이 5가지가 있거든. 응? 뭐가 있노? 가장 한 7, 8알이 억부. 강한 것은 억제하고 약한 거는 또 억부. 억부 용신. 특히 적정수가 억부 용신의 주 테마야. 예? 그 다음에 사주에 많은 거. 일간 강약이 아니고 많은 게 병이야. 사실 많은 게 그 사람이 천성인데 운에서는 병이 되는 거야. 많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약신이라 하지. 이게 병약 용신이다. 이 두 개를 참 잘 봐줘야 돼. 그 다음에 통관 용신이 있어. A와 B가 비등할 때, 예를 들어서 목과 토가 비등하잖아? 그러면 이 싸우잖아, 목하고 토는. 요때 뭐가 있으면, 하가 있으면, 요때 하를 통관 용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와 금이 싸우고 있다. 하하고 금은 상극이잖아. 요때 토가 있으면, 하생토, 토생금이 되니까, 요때 토를 통관 용신이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조용신이 있죠. 이건 공통보감이 하고 조합원약이 잘 돼 있죠. 계절이 좋아. 이건 특별법이랬죠. 특히 대운에 많이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전황용신이 있죠. 전황. 한 가지 오행으로 치우친 거. 특수사주. 그죠? 전황용신 때도 병신하고 약신을 많이 써. 뭔가 전황용신이 되려는데 뭔가 한 글자가 에러가 생기는 거. 그게 병이 들었단 말이야. 이럴 때 약이 들어오면 대발하죠. 왜? 전황용신 자체가 특수사주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격구용신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야. 격구용신은 월지 중심의 간법이란 말이야. 이 용신의 말을 놀아나면 안 돼.
이 격국용신이 말이야. 이건 월지 중심이야. 이 격국용신에서 중요한 거는 상신이 중요해. 상신. 이 격국용신을 만들어주는 글자,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이거는 사회적 직업이나 사회적 성공도를 보는 거야. 이거는 격국은. 근데 일간 말하는 억부나 이런 거는 일간 중심으로서 이 나머지 7개에 대한 대항력이나 적응력을 보는 거죠. 대처 방법 달라요. 입장. 그럼 이 사주를 한번 보자. 그럼 이 사주 우리가 병약 용신설이에요. 자, 우리가 강약을 억부 용신으로 봤을 때 신약이가 신강이가 억부 용신으로 봤을 때 신약이 무조건 식상이고 이거 마이너스 30 뺏기고 마이너스 15, 20 뺏기고 마이너스 15좀 뺏기잖아. 근데 또 3화까지 해봤잖아. 그럼 50% 가감을 해줘야 돼. 무조건 신약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을목 입장에서 개수가 이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병이 오면 이 병이 뭐야? 이 사주에서 병약 용신 억부로 봐도 신약이지만 이 빨리 병약 용신이 좋은 거는 하가 많아서 문제인기라 하다 이게 병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놈을 때려잡는 게 약신이야. 뭐야? 수, 약신. 그러니까 병약 용신은 빨리 찾아낼 수 있어. 용신은. 그죠? 많은 놈을 때려잡기 물아이가 약이 있네. 병 주고 약 주고 약이 있네. 이래 되는 거지. 그 사주에 병이 있고 약이 있는 게 더 큰 인물이 돼. 그래서 명리정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장남. 명나라 때 유명한 장남이라 이 사람은 신봉이다. 호가. 명나라 때 학자인데 명리정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야. 이 명리종조에서 그 전에 내려왔던 병약 이론을 체계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병약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있어. 동정설. 동정설이 뭐야? 천간은 움직이고 지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동정설이야. 천간은 항상 동을 하고 지지는 고요할 정자다.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병충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개두설. 천간이 지지를 덮는 거. 그 다음에 병약설을 주장한 사람이 이 책에서 체계한 사람이죠. 병약설은 그 전부터도 있었어. 연애자평에도 있더라고. 그렇지만 체계한 사람. 병약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 어떻게 용신을 죽이기 뭐 작신이 해서. 근데 이 책에 의하면 뭐냐면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크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큰 인물이 된답니다. 여러분 사주가 있잖아요. 온순하잖아요. 그럼 크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편안하게만 살았다 보니까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 개인의 인생은 참 좋아. 큰 인물이 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고 약이 있어야 시련을 극복한 인물이 된다는 뜻이 장남의 병약설에서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그걸 또 깐 사람이 있어. 뭐 택도 한 소리 하지 말아요. 하면서 17세기 청나라 때 또 학자가 또 비판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병약설이 해볼만 해요. 자, 빨리 찾을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비록 좌우충이지만은 우리가 좌우충 하면 어디 되노? 아버지하고 조부가 각거했다 이 말이죠. 이분이 내가 물어봤거든. 할아버지 어디고? 강원도 이북이 강원도에 있는데 아버지가 떠났다 서울로. 좌우충이니까. 그렇지만 조심할 게 있다. 이 편의는 충이지만 조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우 역할이 충은 주목해야 된다. 조용신이다. 응? 도로 취해야 된다. 충을 해가 없애버려야 된다. 그죠? 식상을 줄여야 되잖아. 이때 무조건 좌우충을 하지면 안 돼.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가 조금 아쉬운 게, 이 사주가 이랬더라고. 경금. 이랬더라고. 네? 84년생이거든? 원래 만이야. 겁재가 있지? 근데 이 겁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사주는 신약이잖아. 그럼 을목 입장에서 겁재가 도움 되겠나, 안 되겠나? 되죠. 타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옆에 형제, 여동생 둘인가 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결혼을 늦게 갔죠. 이러니까 2년 전에 갔다. 38. 자, 그런데 왜 늦게 갔노? 요 모스마가 이 여자를 좋아했죠. 응? 그죠? 한번 많은 연문을 뿌린 사람이 여기로 왔네. 나하고 가볼랬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경쟁자하고. 요 시가 신사시다. 그래야 돼. 이런 사주야. 그래서 이 사주는 근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창업하지 마라. 당신은 기획 단계는 탁월하다. 편인 아이가. 편인. 그죠? 편인은 기획 아이디어까지만 내면 돼. 지가 직접 진두기하면 안 돼. 왜? 밑에 뭐가 없노? 지지에 뭐? 이런 거하고 다르죠?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뿌리가 있느냐 없냐. 한 개라도 있었으면 해볼 만하다. 비견 한 개만 있어도 이 겁재가 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하다면 식상으로. 한 개만 있어도 일체의 비견이 있으면 독립이 가능합니다. 월지일지. 없잖아 이 사람은. 당신은 독립하면 죽습니다. 컨설팅 같은 거. 그렇지. 컨설팅. 이 사람은 이제 국제학을 공부했더라. 국제관계학 미국 갔어.
이 겁재가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이 겁재라는 용어가 국제다. 국제자가 많아. 국제금융, 국제정치, 글로벌이야. 이 겁재가. 왜 그런가 알아? 에? 겁재의 특성이 장소로 따지면 이 글로벌이야. 왜? 겁재는 인류를 표현하거든. 인류의, 동포의, 동지애를 나타내거든. 내 세력을 한없이 퍼뜨릴 수 있단 말이야. 겁재는 내 파일을 한없이 키우는 글자단 말이야. 특히 을목이 간목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겁재가 대체적으로 안 좋은데 겁재를 가장 반기는 게 을목이야. 왜? 을목은 낮은 데를 있거든. 요 논밭이잖아. 요 가수원이잖아. 정원, 미토는. 미토도 좋습니다. 지금 한참 이때 논밭 아이가. 이때 논밭이 과실이 얼마나 많겠나. 먹거리가. 자, 낮은 데를 있는데 이 간목이 있으면 타고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강제학을 했다더라고. 응? 국제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재가 있는 사람은 중개 업무도 잘합니다. 겁재는.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주 같은 거 봐봐. 겁재 많아.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겁재가 있는 사람은 추선을 잘해. 연기를 잘 시켜준다니까. 야, 내가 미팅 한번 시켜줄까? 이래갖고 연기를 해주고 그래. 내가 지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월간에 겁재가 있잖아요. 미팅을 내가 진짜 대마왕이었어. 미팅을 내가 엄청 많이 시켜줬어. 내 건 안 챙기고. 참 지나서 생각하니까 좀 바본데. 예? 지나서 생각하니까 이 겁재가 억수로 많다 보니까 많이 챙겨주더라고 내가. 그런 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좌우충이 나쁘고 특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충이라 하다가 조우 역할 하잖아. 그러면 더 좋은 경우가 많아. 조우 역할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그럼 이런 거 나쁘게 보지 마. 돼지다. 추운 겨울에. 어? 그럼 만약 이래 돼 있으면 이게 하가 조우 역할 한단 말이야. 어? 사이 충이지만은 겨울에 나무가 꽃을 보면 확 피 아프잖아. 이 좋은 역할 한다니까 하가. 특히 사주가 이 을목이 습하면 하가 적절 필요해. 그런 걸 알아야 돼. 응? 충이라고 너무 쫄지 마세요. 모양이 이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합이 많은 게 더 안 좋아. 큰 발전이 없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변할지 몰라도. 그래서 영웅사주는 뭐야? 형충이 많아요. 응? 온갖 인간들을 내 가슴에 품다 보니까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는 거야. 자기 주변에. 자, 일간이 했고, 아까 그 이래 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봐봐. 자, 그 나오네. 경쟁력이 뛰어난 비겁 지지의 일간은 그 줄 거라.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여 평생의 혜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비겁이 있는 사람. 예? 그죠? 각종 운동 경기나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의 활약. 이 비겁이 있는 사람들 아이가. 그래서 운동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비견급제가 없으면 안 돼. 때려쳐야 되거든. 파이터 기질이 없는데 되겠어, 그거? 뚜루맞게 마르지. 그래서 비견급제가 있으면, 내가 뭐랬나, 급제는? 급제는 무슨 뜻이야? 이거 급제 아이가? 이거는 비견이고. 특히 급제는 총칼을 이야기한댔어, 총칼. 총칼이야. 그리고 경쟁력이다. 배타적 경쟁력. 승부욕이 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호기가 있고 대범한 경우가 많아요. 급제는. 알겠습니까? 겁이 잘 없어. 급제가 겁이 없다. 특히 때리면 때릴수록 겁이 더 없어지는 게 급제입니다. 평소 때는 순한데. 네, 좀 다르죠. 다르지. 목화 통일 때도 좀 다르지. 더 겁제 없는 게 뭐겠노? 금이지, 금. 금 자체가 숙살직이잖아. 숙살지기가 겁재가 있으면 안 건들면 법이 사는데 건들면 자꾸 경쟁이 생겨. 신약사주에 겁재인 사람은 자꾸 어울리면서 자꾸 경쟁을 의식하게 된단 말이야. 이 겁재 자체가 언젠가는 이 겁재는 자기를 돌아서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 시기 질투 경쟁을 하면서 언젠가는 저놈이 나를 떠나겠구나. 내가 좋을 때만 좋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겁재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겁재는. 그래서 신약사주라 하더라도 겁재가 도움되지만 언제든지 겁재는 돌아서는 성향이 있어. 운이 안 좋을 때는. 착각하면 안 돼. 신약 사줄 때는 겁재가 평소에 도움 많이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겁재가 운이 안 좋을 때 결국 돌아서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겁재의 속성이. 그러나 비결은 뭐야? 법적인 경쟁자란 말이야. 어떤 아버지 재산이 있다. 그럼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 사람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형제란 말이야. 비결은. 근데 겁재는 그게 아니야. 이보 경제단 말이야. 법적으로 보장받은 게 아니라 호적이 올려야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겁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기 비방 투쟁을 하게 되는 거야, 형제하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견하고 겁재가 차이가 그겁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비견 겁재는 결국 결정될 때 이해관계가 딱 맞물리잖아. 그럼 그 사람은 실체가 드러나.
세상에 공정하면 역시 분기는 혼자 안 되겠구나.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공동 분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각종 운동경기나 스포츠에서의 활약, 올림픽이나 월드컵, 각종 세계 우승으로 연금 등이나 광고 등으로 평생을 보존받는 게 비경급제단 말이야. 한 방에 브루스아이가. 그래서 뭐가 잘하겠노? 자, 여봐라. 급제는 바로 그거다. 재물을 한 방으로 땡기는 게 급제야. 그래서 재물사주의 급제가 많아. 한 방으로 땡겼다가 한 방으로 나갔다가 한 방으로 돌았다가 한 번 나가. 이게 급제야. 응? 급제가. 근데 급제는 아까 총칼이잖아. 이거는 그냥 놔두면 언제든지 나를 찔러. 총칼이 나를 찔러. 그래서 이 급제들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게 관살이야. 관살. 평관, 정관은 급제로 아이가 불불 떨게 만드는 거야. 왜? 공권력이니까. 함부로 하네. 급제가 암만 총칼이지만 꼼짝 못하게. 그래서 이 급제를 다루는 명령권자가 평관, 정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급제는 권력을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관이 있어야죠. 급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정관입니다. 왜? 이 정관은 급제의 칠살이거든. 에? 급제의 칠살이거든. 그래서 급제 옆에 정관이 있으면 급제가 급제 짓을 절대로 못합니다. 도로 총칼들 군인이 충성을 합니다. 정관한테. 자기 금다고도 칠살이니까. 어? 명령을 항명 바로 잡아버리지. 죽여버리지. 총살권을 갖고 있는 거야. 정관이. 그래서 급제가 있는 정관은 도로 이 급제가 이거 언제든지 도둑놈으로 바뀔 수 있다. 총칼을 든 무사나 마찬가지다. 이 총칼이 언제든지 도둑놈으로 변한다고. 적군으로. 그럼 어떻게 되노? 정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관이 있을 때는. 관이 무력화될 때 그때를 잘 봐야 돼. 급제의 동향은. 사주에 정관이 있어 급제 옆에. 그럼 절대로 급제는 급제 짓을 못해. 평소 때는 권력을 노린다. 그래서 이 급제는 반드시 공짜가 없다. 항상 이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되노? 부와 기를 줘야 된다. 농공행상을 안 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선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급제 옆에 또 있는 게 뭐예요? 평관도 괜찮다. 그래서 급제는 이게 정관, 평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주 한번 봐봐. 근데 이 사주로 봐봐. 생긴 거 보면 근황이 두 개잖아. 근데 일지시지다. 그럼 이게 몇 점이야? 점수 한번 매겨봐. 30점. 얘는 25점이랬잖아. 그죠? 비경급제는 점수가 같이 55점이다. 여기는 잘 봐야 된다. 여기는 이 미토는 말이야. 이게 을목이 뭐 언제 숨어있노? 중기에 숨어있죠? 기억나요? 여기지 여기. 정월기. 그죠? 그죠? 이거는 20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상관이거든. 상관이라 해가지고 마이너스 30점 매기면 큰일 납니다. 왜? 여기가 숨어있거든. 따라서 이걸 도로 플러스 20으로 매기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려 오차가 50점이 나왔습니다. 판단하면 잘못해보면. 시중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관이라 해갖고 마이너스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상관이 기운이 빠진 거잖아. 그죠? 절대로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점수를 잘 봐야 돼. 여기는 몇 점이야?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 20이고 여는 15. 만약 있다 이러면 올 일이 없지만 병한테는 여는 10점, 여는 7점, 여는 플러스 7점으로 줍니다. 알겠어요? 왜? 정화가 숨어있잖아. 같은 여름 에너지잖아. 태양의 빛을 열기를 받아가지고 뜨끈해진 땅이란 말이야. 땅이라도. 그렇게 봐라 말이야. 응? 그럼 이 사주는 몇 점 땄나? 그러면 지지가 57점. 맞아요? 플러스 57점 아이가? 일간이. 맞아요? 30점. 아니다. 25점. 다르네. 62점이구나. 그죠? 62점을 얻었어. 이해가 되죠? 이래 되는 거야. 점수가. 그럼 이거는 무조건 신앙이라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래 돼 보면 되노. 월지가 이래 돼 보면 몇 점 빼기? 월지 하나가 마이너스 30. 쟤는 마이너스 30이죠. 이해가 돼요? 식신은 여기 몇 점짜리야? 마이너스 12점짜리죠. 맞아요? 이 하나만 해도 아마 마이너스 42점을 뺏겼어.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뺏기면 어디 되노? 이거 몇 점짜리야? 관은. 이거 관은 몇 점이야? 마이너스 10점짜리랬죠. 그런데 금생수 화재 월지를 연월에 있는 거, 이 연월일시 천간은 항상 월에 대입하랬다. 그런 약속이 돼야 돼. 연월일시에 있는 글자는 무조건 월지를 1순위로 대입을 해. 그 다음에 자기가 앉은 자리를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순위는 나머지 거 대입. 1순위가 뭐? 무조건 월지. 그래서 사주가 있잖아.
월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에 드러나는 게 제일 좋아. 세 개다. 연월시 어디에 다 드러나는 거야. 일간부터 포함해가지고. 왜? 자기 에너지가 월에 다 뭉쳐, 뿌리가. 그 다음에 자기 안전자리.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사주는 어때? 그뭐 몇 점이야? 원래 이게 마이너스 10점짜리 아이가? 관은. 그죠? 관은 마이너스, 월 시지가 식재간이면 마이너스 10점이잖아. 근데 이게 금생수 해주죠? 여기 임수도 숨어 있잖아. 그럼 이거는 15점으로 봐란 말이야, 인성은. 만약에 이게 이래 됐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래 됐다. 달이 이다. 이래 보이더라. 이 개수를 몇 점을 매냐. 우리 들 같은 색깔. 이럴 때는 더블. 10점, 20점. 마이너스 20점. 월에서 튀어나온 거야. 그럼 20점. 달라. 근데 요거는, 그거보다는 약간 금생수 아이가, 그죠? 요거는 5점만 주고, 50%만 주고. 그럼 15점. 여러분, 내가 이 점수 매기다, 적정수 매기, 이거 고생 많이 했어. 몇 년간 고생했어. 작업한다고. 일일이 지었다가 뺐다가. 그럼 이 마이너스 몇 점 뺏긴다, 다 지금. 57점 뺏겼네. 맞아요? 그죠? 요 아까 몇 점 뺏겼노? 여기 차지했노? 이랬잖아.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다. 57점 뺏기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강이다. 일간이 더 강하다, 플러스가. 맞죠? 맞잖아. 어? 가르칠게요. 변화가 어떤 글자든 간에 지지가 지하고 똑같은 오행이 방합을 이뤘잖아. 사오미 같이 월지를 지어야 해도 세 개만 차지하면 일단 강하다. 세 개니까. 방합을 이뤘기 때문에. 왜? 여기 추가 점수를 줘야 되거든. 방합이기 때문에. 방합은 추가 점수가 있어. 기본 점수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래 되면 문제가 이래 왔다. 신미. 이래 뭐 이래로? 이래 되면 이 사주는 더 좋아요. 왜? 충분히 비급이고 왕하잖아. 왕하지만은 제가 드러났죠. 그러면 기운이 어떤 거 토생금, 금생수가 수가 힘이 실리가 병화를 제압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신금이 더 좋아,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요래 됐어. 정화가 됐어. 그럼 이대로 근황이 가는 이런 플러스 점수죠. 급제 아이가 이거 원래 몇 점짜리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8점짜리죠. 근데 이게 급제란 말이야. 비경급제는 50%를 감안했어요. 12점. 그죠? 근데 월지를 차지하지 못했죠? 추가 점수 있나 없나? 없지. 근데 자기 앉은 자리는 같은 오행이죠? 물론 기운이 빼지만 같은 정화가 숨어 있잖아, 정월기. 요럴 때는 한 2, 3점만 주면 돼. 지지해 있는 거니까. 에? 그럼 요거는 이 사람 어떻게 됐노? 15점 정도. 그럼 어디 되노, 점수가? 플러스 30, 플러스 25, 플러스 7, 플러스 10 몇 점이고 이거? 12점? 10점이가? 11점? 3점만 더 주면 됐나? 그럼 어디 되노? 총 점수가 몇 점이고? 62점에 여기 아까 12점이 됐나? 15점이었나? 그럼 어디 되노? 7점. 그러면 22, 84네. 강하다. 맞죠? 자기 점수가 무려 84점이죠. 그죠? 사실 83 더 된다. 왜? 4, 5미는 방합이거든. 더 강하다. 거의 90점 이상이라 보면 돼. 그런데 이 사주는 강하게 안 보이는 건 왜 그렇게 했나? 월주가 근본 캐릭터거든. 월주는 어때? 이거 봐봐. 병지단 말이야, 병지. 아플 병자. 신금이 병화를 보면 병지 아이가 한번 태양의 열기가 서늘해가 한번 석양이 되려고 하잖아. 이 하루를 따지면 3시 반에서 5시 반 아이가 태양의 열기가 4, 5, 미, 신으로 넘어갈 때 아이가 서로. 그런데다가 이 병화가 넓은 이 논밭 벌판을 비춰주고 있다. 이 사실은 병화는 이 무토를 보면 너무 희생을 하게 됩니다. 병화가 무토의 자식을 계속 비춰주지만은 지는 힘들어. 날마다 잘못하면 이 사막화가 되는데 무토가 사막이 되어버린 거야. 노무현이 사주 알죠? 무토가 병화가 생기니까 이 무토가 사막이 되었잖아. 너무 태양의 빛에. 그래서 병화는 뭘 좋아하나? 기도 좋고 비치는 임수를 좋아하는 거야. 왜? 이거는 태양의 에너지가 제일 세다. 태양의 열기니까 태양빛이 이 만물을 다 태워야 돼. 지구를 다치 호수를 맞으니까 바다를 만나니까 태양빛이 멀리 빛이 퍼져나가. 기도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멀리 퍼지고 바다 입장에서도 태양의 빛을 보니까 더 아름답지. 그래서 병화의 존신은 뭐야? 임수야. 그래서 우리가 임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수보양강이라 해가지고 물이 받쳐주면 여기서 물은 임수를 말합니다. 태양이 더욱 빛이 난다. 여기 양은 태양을 나타내거든. 병화. 태양이 빛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유명한 용어입니다. 수보양광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조호에 태양이 빛을 쫓자 바다와 호수를 비추는 걸 일조호해라고 합니다. 태양이 빛을 쫓자 호수와 바다를 비추는 모습. 이걸 태양이 바다와 호수를 비추는 걸 일조호. 따라서 일조호에 수보양광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병화의 존신은 임수야. 또 임수 입장에서도 특히 겨울생 변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와 하가 상극 관계가 아니야. 서로 보완제 관계야. 이걸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노? 수와 기제란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야. 상극이 아니고. 우리 성쌤 사주도 힘쓰니까 병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나를 비춰줄 태양이 안 비추네 이거 아닙니까? 바이칼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강령을 볼 때 강령을 떠나서 월주가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사주지만은 월주가 뭐야? 월주가 어때? 이래 붙잖아. 키는 어때 또 성향이? 여린 일면이 있단 말이야. 그죠? 순수하단 말이야. 순정, 그래서 치킨을 순정주의자라고 합니다. 한 곳에 파고 탁 곰돌이 파고드는 거야. 재로 있고, 그죠? 이것 때문에 부드럽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은 우리가 육친을 공부하더라도 이게 월지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다르다니까. 예? 월주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월에서 다 격국을 정하고 하는 이유가 알겠죠? 유전자. 위치도 보고 거기에 관한 십성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같은 겁재가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또 달라. 여기 있는 겁재는 뭐야? 연월에 겁재가 있으면 자수. 아니 부모 자리에 죄가 깨졌다는 거 아니야. 월에 겁재가 있으면. 얘는 부모 형제궁이죠. 부모 형제궁에 겁재가 있으면 이복 형제일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달라 위치별로. 그러니까 궁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만약 이런 게 있다. 이게 뭐야? 부모 형제 자리잖아. 얘는 조부모고 부모 형제고 내하고 배우자고 자녀 자리잖아. 부모 형제궁에 겁재가 있다는 것은 성이 다른 형제거나 그러니까 내가 남자다 이러면 이 사람은 여자 형제 아니면 이복 형제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부모 형제 자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사주를 볼 때 월주에 겁재가 있으면 그렇게 감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월에 있는 거. 물론 옆에 정인 편인이 같이 있어야 돼. 그래 엄마가 2명 이상이라는 뜻이. 좀 겁재 있다고 이복 형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사주가 말이에요. 강약을 떠나서 월에 뭐가 배치되어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이 자평이나 적청수를 보면서 무조건 삼합 반합되면 무조건 그 월지 오행이 바뀐다고 막 책이 그려놨거든. 나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다음에 여러분 배우지만 자평에 보면 이래 돼 보면 무조건 이러면 이게 원래 무슨 격이야? 원래 이게 걸록이거든. 그죠? 금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이래 봐보면 이 사주는 자평에서 이걸 식신격으로 바쁩니다. 아예. 나는 그 인정 안 합니다 사실은. 이 걸록이나 제왕은 함부로 안 변합니다. 이 월을 차지한 경우는 내 학설은 그래. 월에 있는 건 함부로 안 바뀌어. 특히 제왕 걸록은. 아니 간신같이만 아니 나 제왕이야 바꿀래 함부로 안 바뀝니다. 물론 이랬잖아. 그럼 이게 뭐야? 몇 점이야? 플러스 40점이 걸록이잖아. 플러스 40점. 그럼 이게 사유출이 다 금으로 바뀌었나? 주로 그래 해석을 많이 하거든. 나 그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월은 함부로 안 바뀝니다. 왜? 걸록이라는 자체가 함부로 안 바뀌어. 성격 자체를 보면. 걸록이 함부로 안 바뀌어. 다른 오행으로. 고지부동이란 말이야. 걸록은 마지기 때문에. 아니 마지가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나? 지차가 이러지면 간섭이 갔다 이랬다 안 한다고. 굳건하단 말이야. 중심이 잘 안 흔들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책이 나는 깜짝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냥 물론 여기 40점이지만은 금으로 바뀌니까 이 금이 하가 금으로 뺏기겠지. 점수를 빼야지 그 대신. 그거는 가능해. 근데 이게 갑자기 다 금으로 바뀌고 하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가 생각해봐. 여름에 하가 음력 4월이 주변에 가을의 기온과 겨울의 기온이 있다가 갑자기 막 겨울이 됐구나. 말도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게 35도, 이 정도면 35도야. 걸록 제왕은. 이게 갑자기 가을 기온, 오늘 비가 왔다 해갖고 비가 왔다 해갖고 갑자기 마이너스 되나? 그럼 그런 적 봤어? 여름 35도인데 비 막 소나기 낼 때가 갑자기 영하 되는 거 봤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논리를 생각해야 돼, 논리를. 근데 보통 제가 막 이거 그래 뭐 사유축 다 바뀌면 되자고 막 이런다고. 참 어이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왕 걸록은 함부로 안 바뀝니다. 근데 뭐 이대로 자 봐봐 이 사주는 하생토잖아. 그럼 점수가 어떻게 돼? 몇 점이야? 플러스 몇 점이야? 인성은 30 아이가 30 하생토. 여는 몇 점이고 15점 아이가 그죠? 15점짜리란 말이야. 여는 비견이죠. 비견인데 이 축토의 비견은 다른 토에 비해서 원래 이 축토의 비견은 25점짜리거든. 근데 이 축은 좀 약한 토라 비해. 왜 그러냐면 지지안간에 뭐가 있느냐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숨어있거든. 개신기가. 그래서 요거는 점수를 좀 낮춰야 돼. 기본 점수만 줘야 돼. 20점 정도. 플러스 얘는 몇 점이고 비견이지. 비견은 몇 점이야? 15점. 근데 뿌리 내렸지. 월지에 자기 자리야. 두 군데 다 내렸잖아. 천간에 있는 건 일단 원래 대입을 하고 하생토네. 그 다음 자기 자리를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를 바랬죠. 1순위, 2순위, 3순위. 중요하다고 했지. 약속이야 우리끼리. 그럼 이 사주는 15점인데 돈 받고 돈 받았지. 그럼 이 비견이 굉장히 세져버렸어. 알겠어요? 그럼 몇 점 됐노? 50% 더하면 7.5, 22.5에다가 여기도 또 7점을 더 넣어야 되지. 7.5, 7.5, 15점 더, 이 30점이다.
30점. 그럼 어사주가 어떤 놈? 강하나 약하나? 강하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잘못하면 신약으로 볼 수도 있어. 왜? 봐봐. 식심이 강하죠? 사유. 그럼 이게 다 금으로 바뀌구나? 응? 물론 금이 강화되겠지. 근데 나는 이게 왕지를 차지하고 있잖아. 응? 여름이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 어? 이런 경우는 사유축. 그럼 금이 진짜 강하게 돼요. 어? 맞잖아. 아니, 금이 사유축이 되니까 월지가 중심 아이가 사유축 중심. 중심다리잖아. 그 다리 하면 중심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금으로 바뀌지. 엄청나게 설기가 심하게 되쁘지, 이거는. 식상가나가 되푸는 거야, 이렇게 되푸면. 근데 이걸 갖다가 이래 되푸면 인성이 사라지느냐, 이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 가감을 하겠지, 식신적으로. 예? 그러면 플러스 30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금으로 바뀌는 가감을 한 15점을 이쪽으로 추가해 주면 되는 거야, 추가. 예? 식신적으로 추가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점수 반을. 그래 봐야 돼요. 그때 갖고 이 사중병화가 사라지느냐 하면 안 됩니다. 암장돼 있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인성을 지키고 있는 거야. 정인. 그러니까 결국 펜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인이 뭐야? 학문, 도덕, 수양 이런 걸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야. 베이스로 가갖고 내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돈을 만들고자 한단 말이야. 제가 있으니까. 식신마니까 제까지 있잖아. 그러면 자기 지식을 기반, 월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인성이란 말이야. 정인격. 정인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건 안 바뀌는 거야. 정인이 뭐야? 학문, 수양, 도덕 그걸 베이스로 제 재능을 발휘가 돈을 만들고자 한다. 이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펜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강약을 떠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좀 쉬었다.